아이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사망했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왜 3번이나 이 아이를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겠다. 이걸 저희 작가님이 가지고 왔었어요. 피디님, 양천구에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을 했대요. 이 사건을 우리가 방송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사건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두 번째, 양모 양부가 법적인 처벌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또 PD로서, 직장인으로서 솔직한 저의 마음은 당시 아동학대 사건은 시청률이 잘 안 나왔어요. 시청률이 잘 안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기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아이가 다친 얘기 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걸 하려면 진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안 한다 그랬는데, 다른 사건 제보자들 이렇게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은 안 해요라는 거를 아침에 물어보고 오후에 물어보고 사람들이 계속 마주칠 때마다 물어보는데, 그게 되게 황당했어요. 왜냐면 보통 제가 만나는 제보자는 빨리 제 사건 방송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건 안 해요라고 남 걱정을 하시는 거죠.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꾸 사람들이 얘기해서 찜찜하니까 빨리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정리하고, 안 되는 걸로 정리하고 내 마음속을 비워야지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관련된 시민단체분을 만나러 가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때려서 사망했냐가 이 해야 되는 핵심의 주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 아이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사망했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왜 3번이나 이 아이를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야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자 했는데요. 제가 너무 시청률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루는 이런 날이었어요. 이렇게 방송이 저희가 토요일 밤에 하는데 금요일 낮인가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하시는 증거를 모아신 분 중에 한 분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방송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검색어 순위가 있을 때였습니다. 뭘로요? 그랬더니 정의나 미안해로 해본대요. 그래서 밤 10시가 됐더니 1위가 정의나 미안해, 2위가 정인이 사건, 3위가 정인이, 4번 그것이 알고 싶다, 5번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도배가 된 상태로 밤 11시에 방송이 나갔고 전에 없던 시청률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던 게 밤에 올라갔는데 아침이 될 때쯤 조회수가 100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글자들이 막 들고 사람들이 SNS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런 것도 하루 지나니까 그 다음날 오후 되니까 다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걸로 충분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밤, 일요일날 밤에 여기 계신 BTS 님께서 본인의 개인 계정에 정의나 미안해를 올린 거예요. 10분 정도 뒤에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된 정의나 미안해가 SNS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에서 이 사건이 뭔지 주목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 아침 월요일이 되니까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셔야 됐고, 화요일이 되니까 국무총리가 한마디를 하셔야 되고, 수요일이 되니까 경찰총장이 나와서 라이브로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더니 합심해서 6일 만에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고 끝났어요.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이 바뀐 거예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직업이 뭐 하는 거구나를 느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단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 그냥 방송 잘 만들고 시청률 잘 나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떤 1시간짜리 뭔가의 분량이 그 인터뷰해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행동으로 움직이고, 그 행동이 의도치 않게 글로벌로 퍼져나가면서 정치권과 법이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저희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단순히 방송을 재밌게 만들고 소위 말하는 핫하게 트렌디하게 시청률 잘 나오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와 별개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세상에 필요한 질문을 이라는 걸 찾아내서 그 질문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던지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닐까? 였어요. 그래서
조금 예능 형식으로도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을 꼭 이렇게 사건이 있고 힘든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계속 조금 세상에 작은 균열들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세상은 이런 어른이 있어서 이런 사회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한 번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 직업은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 이어가는 중에 제가 한 최선의 거는 이제 그냥 대중의 공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먹고 산다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저랑 친한 이제 재심을 전문으로 한 박준현 변호사가 자주 했던 얘기예요. 변호사건, 의사건, PD건, 검사건 다 남이 불행한 일을 겪어야만 먹고 사는 직업인데 우리가 남이 불행한 일로 먹고 사는 거면 이왕 먹고 사는 김에 조금은 떳떳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행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남의 불행을 얘기해도 되고 말해도 되는 사람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오다가 몇몇 프로그램을 겪으면서 내가 세상에 되게 운 좋게도 이 직업 덕분에 제가 고민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중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그 공감을 피드백 받아서 또 그 힘으로 또 만들고 이렇게 좀 행운처럼 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을 계속 안 하더라도 뭔가 이런 컨텐츠와 사회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속 살게 되지 않을까? 이 회사를 안 다니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안고 살고 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